예, 뭐 투자가 주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약합니다. 올라와야 될 쯤에 올라오다 훅 밀려버리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날이 아닌데요. 1% 지수가 밀려갑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는데요.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뭐 주제를 솔직히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 변동성 장세라는 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약한 장이잖아요. 뭘 봐야 될까? 또 키워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심리가 취약한데요. 시장이 뭐 제대로 반등이 못 가면서 이렇게 여러모로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사님? 사실 지금 그 이유를 우리 국내 시장에 참여해 있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과 네. 개인 투자가분들이 찾고 있는데 네.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월요일 장부터 우리가 좀 약간 복귀를 해보면 네. 그 전 주말에 유가 빠지면서 또 약간 원자재가 빠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에서 좀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월요일 날 장 우리나라 장 되게 세게 맞았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2~3%씩 빠졌고요. 그 월요일 장은 또 미국이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만 유독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원자재가 빠지는데도 왜 빠지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또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럼 그것을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뭐 해외 주요 선진국 지수 역시도 같은 동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약하다는 거죠. 어제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끝났고 또 지금 다시 또 원자재값 또 빠지는 그런 흐름에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장만 또 오늘 약간 뭐 좋게 시작했다가 지금 쭉 밀려버린 이런 상황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어떤 현상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이런 신용 물량이라든지 담보대출 물량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 전혀 다른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섹터의 종목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팔아야 되는 요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것도 팔아야 되는 이런 이 어떤 수급으로 연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연동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4월에서 5월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장이 그래도 미국 장보다는 강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6월 장은 정반대죠. 지금 미국 장보다 더 민감하게 하락의 어떤 이런 뉴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고 오늘 이번 주만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지금 수급 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시장을 좀 받쳐줬던 이런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침체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빠지면서 그럼 삼성전자가 전방 산업으로 끼고 있는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일례로 그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이 기판주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판주들 보면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장 초반에 뭐 갭상승하지도 못하고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연동된 이런 수급들이 계속 수급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 부분이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 23조 전체 신용 물량이 23조까지 갔다 연초에 이제 20조 이하까지 빠졌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신용 물량이 한 평균적으로 한 10조 정도, 그리고 장이 많이 빠졌을 때 한 8조에서 7조 정도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 신용 물량이 빠지게 되면 장 바닥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한 23조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조 정도까지 됐던 신용 잔고가 이제 19조 이하 언더로도 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 것은 좀 잡아주지 않겠는가. 이게 마지막 이제 한 방에 남은 거지. 이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하방에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외면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동안 잘 받아줬는데 그런 개인들 물량마저도 신용 물량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이런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매크로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좀 주가들이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강제적인 이제 매도가 나오는 구간까지 간 거고요. 근데 이제 수급상 어려운 건 사실은 인과관계에서 보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나타나는 결과 내지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원인을 짚어보면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는 외환시장의 불안, 외국인 수급 좀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일단은 지금 이 시장이 정말 너무 좀 취약한 시장이라고 느끼는 것이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니까 그럼 원자재 값만 반등 나오고 전쟁만 끝나면 물론 전쟁 끝나면 급반등 나오겠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약간 해소되는 이런 국면에서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이제 환율도 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양날의 검이죠. 수출업체한테는 좋긴 한데 또 원자재를 수급을 또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지거나 이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장의 상태에서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약간 이번 주 되게 우리나라 장 너무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원자재 값이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급이 너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더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장 자체가 예측의 어떤 영역보다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영역은 이미 지났고요. 어떤 수급과 심리 상태에 따른 어떤 이 주가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수급이면은 물론 이제 뭐 미국 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거의 좀 끝에 와가지 않는가. 왜냐하면 너무 취약한 상태. 네. 항상 제가 경험하기로는 전혀 미국 해외 증시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약한 장이 있는데 그런 장들을 보면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이런 수급적인 이런 이슈들이 마지막 단에서 좀 해소가 돼야 좀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뭐 수급적으로나 지수 레벨이나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과한 영역이 온 건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날부터 바닥을 찍고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좀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뭐 시장의 시금석이기도 하고 밑단에 달려있는 소부장들도 그렇고 IT의 센치를 이제 얘기하는 중심 지표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삼성전자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2분기 실적은 하향 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전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는 아시겠지만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뭐 하향 조정하는 거 물론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됐다고 해도 이렇게 빠지는 것은 내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가장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인지냐에 대해서는 근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정도의 어떤 이런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받쳐주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파운드리 3나노 시장도 약간 이제는 그 파운드리 3나노도 원래 양산을 올해 상반기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로 미루겠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물론 당연합니다. 왜냐면 지금 굳이 뭐 3나노 막 투자해서 막 공격적으로 파운드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리 했을 때는 가장 싼 IT 주식의 종목 중에 하나였고 파운드리의 성장은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얼만큼 주느냐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3나노가 뭐 이 양산 지연되는 것은 이미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 때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2분기 실적 조정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게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4월, 5월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6만 원 초반에서 잘 버텼던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서버 디램 쪽은 견고하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코멘트를 계속 시장에서 줬기 때문에 버텼는데 이번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서버 디램 쪽도 오더컷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직접 이렇게 하이닉스 나온 건 아니지만 외국의 경쟁사들은 이미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 이 서버 디램 쪽에까지도 그럼 감익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 주가는 일단은 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더컷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인지 일단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주가에 반영된 것이고 실적 발표 시에 과연 이제 3분기나 4분기 올해 하반기에 어떤 서버 디램 쪽의 어떤 업황은 어떤지 회사에서 이제 코멘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유진의 이승우 센터장님이랑 자세히 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딥사이트를 보시면 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삼성전자까지 해서 시장 얘기를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어렵지만 투자자들은 사실 뭐 공부해야죠. 산업에 관한 공부, 특별히
또 기업에 관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주목 말씀해 주실 기업 어디입니까? 네,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예. 네, 좀 마음이 아픈 회사죠. 불황일 때 잘 되고 네, 서민들이 맞습니다. 어려울 때 예. 사실은 주목받는 회사인 거잖아요. 뭐 그냥 회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채권 추심 1위 기업입니다. 뭐 그냥 요 내용만 들어보셔도 그냥 뭐 어떤 회사인지 감이 잡히실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려신용정보가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의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이나 보험주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채권 추심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점유율은 한 18%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2위 업체는 이제 한 10% 미만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23개 업체가 지금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데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체 매출의 지금 90% 이상이 채권 추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 채권 추심이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독립형 채권 추심 업체가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 산하의 채권 추심 업체 이게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독립형과 그리고 금융기관 산하의 채권 추심까지 같이 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Q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의 어떤 해야 될 양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업계 1위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추심하면 너무 이제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채권 추심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에서 개인에게 받아야 될 채권 추심 부분 이제 금융기관 산하의 채권 추심 업체가 없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업체에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데 이 채권 추심 자체가 좀 약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뉴스의 회자가 되고 잘못해서 그런 부분에 좀 부각되면은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위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 1위인 고려신용정보가 저는 당연히 이제 이 침체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이 이런 고려신용정보 같이 채권 추심하는 업체는 그럼 채권 추심 물량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7년도부터 실적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0%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 뭐 1,100억, 뭐 1,2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한 10%씩 성장하고 있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0%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황에서도 기존 이런 일상적인 업황에서 지금 잘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개인들의 어떤 이런 이 채권 추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아마 실적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상반기에는 1분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추심 자체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뭐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온 것 같고요. 아마 분명히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지금 참고로 지금 소상공인 대출 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나눠준 그 대출이 한 130조 정도 나갔는데 이게 이제 한 2번 연장을 해서 연체 연체 신청을 한 게 한 2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게 이제 9월에 이제 그 결정이 나는데 이제 계속 이런 어떤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과 그거에 따른 어떤 이슈가 계속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의 실적이 이제 당연히 좋아지는 것인데 기존처럼 뭐 매출액 기준으로 10%, 영업이익 기준으로 20%가 성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성장하는 것이냐 이제 어떤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주가는 물론 이제 실적으로 확인하려면 하반기 가야겠죠. 근데 주가는 저는 좀 약간 키워드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금리 인상이 되고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이자를 갚는 거라든지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고려신용정보의 좀 주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주가의 어떤 기술적 분석 같은 거 많이 안 해드리는데 한 이틀 전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더라고요. 한 200만 주 이상.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그냥 경기 침체의 어떤 하나의
이 고려신용정보를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좀 뭐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도 어떻게 됐건 간에 기존 업황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업계 1위인 업체가 이제 이런 어떤 추심 시장에 좀 커진 확대해서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그래서 보면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별로 안 밀려요. 어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고려신용 정보도 좀 약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800원 정도를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틱하게 막 산업의 추세에 맞춰 성장하는 섹터는 아닌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네, 그건 시장 확실합니다.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래도 이 불황에도 잘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 뭐 일종의 예를 들면 뭐 리츠라든지 그죠? 뭐 이런 회사들 안정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보니까 주가 레벨이 낮았을 때 최근에는 현금 배당 수익률 한 5% 나오고 지난해에도 3.5%니까 네, 배당 매력 이런 걸로 키워드가 되게 되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고려신용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시장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희소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오늘 고려신용정보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뷰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